은퇴 후 남은 인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존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늘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디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생각보다 깊지 않지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 그 소중한 시간을 진심으로 아끼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노후에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이란 단지 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포괄적인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고령자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안녕, 사회적 연결, 경제적 안정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환경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노후 주거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노후 주거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자들이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은 안전성, 편의성, 의료 접근성, 사회적 연결성, 교통 편의성, 자연과의 접근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문화적 다양성, 기술적 지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다층적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안전성은 노후 주거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고령자들은 근력 저하, 관절 유연성 감소, 시력 및 청력 약화로 인해 사고에 취약합니다. 특히 낙상은 고령자들에게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거 공간은 이러한 위험을 철저히 예방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처리된 타일이나 목재로 마감되어야 하며, 카펫은 털이 짧고 단단히 고정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턱은 완전히 제거하거나 1cm 이하로 낮춰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고령자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단은 피할 수 없는 경우 양쪽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 하나하나의 높이를 15cm 이하로 유지하며 경사각을 완만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필수이며 내부에 비상 호출 버튼과 좌석이 구비된 모델이 이상적입니다. 조명은 300에서 500룩스의 밝기를 유지하며 복도와 계단에는 움직임 감지 센서를 설치해 야간에도 자동으로 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욕실은 안전의 핵심 공간으로 미끄럼 방지 매트, 높이 조절 가능한 샤워기,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샤워, 의자, 그리고 허리 높이에 설치된 안전바가 필수입니다. 또한 비상 호출 버튼을 욕실과 침실에 설치해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설계는 고령자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편의성은 고령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고령자들은 체력 소모를 줄이고 반복적인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주방은 효율적인 동선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자주 사용하는 주방 도구와 식재료는 허리를 숙이거나 팔을 과도하게 뻗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높이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조리대는 80에서 90cm 높이로 설정하고 서랍은 부드럽게 열리는 슬라이딩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무거운 문이나 창문은 전동 시스템으로 대체되면 좋습니다. 스마트 홈 기술은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음성 인식 시스템, 예를 들어 아마존 알렉사나 구글 홈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 고령자들은 조명을 켜줘 또는 히터를 22도로 설정해 같은 명령으로 집 안 환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락은 열쇠를 찾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며 비밀번호나 지문 인식으로 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가구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의자는 앉고 일어나기 쉬운 45에서 50cm 높이로 등받이와 팔걸이가 포함된 구조가 적합합니다. 침대는 매트리스 높이가 50에서 60cm로 설정되어야 하며, 침대 옆에 안전바나 이동 손잡이를 설치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이러한 편의성은 고령자들이 신체적 부담 없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료 접근성은 고령자들의 건강 유지와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고령자들은 만성 질환 관리, 정기 검진 또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주거 환경은 종합병원, 전문 클리닉, 약국이 도보 10에서 15분 거리 또는 대중교통으로 20분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거 단지 내에 간단한 혈압 측정, 혈당 검사 또는 상담을 제공하는 소규모 클리닉이 있다면 더욱 이상적입니다. 일본의 일부 고령자 주거 단지에서는 매일 아침 간호사가 방문해 기본 건강 체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원격 의료 시스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화상 진료를 통해 집에서 전문의와 상담하거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 데이터를 의료진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주거 단지에는 24시간 작동하는 비상 호출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버튼 하나로 즉시 의료진이나 응급 서비스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 단지 근처에 재활센터나 물리치료 시설이 있다면 고령자들은 수술 후 회복이나 만성 통증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접근성은 고령자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연결성은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령자들은 사회적 고립에 취약하며 이는 우울증, 불안,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환경은 고령자들이 이웃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거 단지 내에 공용 라운지, 소규모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또는 취미 활동을 위한 공방이 있다면 고령자들은 자연스럽게 모여 대화를 나누고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일부 고령자 커뮤니티에서는 매주 요리 클래스, 그림 워크숍 또는 책 모임을 열어 고령자들이 취미를 공유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기적인 문화 행사, 지역 예술가의 공연이나 영화 상영회는 고령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며 동시에 커뮤니티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세대 간 교류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인근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또는 고령자들이 지역 아동들에게 전통 놀이나 이야기를 가르치는 활동은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부여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커뮤니티 정원 관리나 지역 푸드뱅크 지원 같은 활동은 고령자들에게 사회적 기여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성은 고령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삶의 목적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통 편의성은 고령자들이 외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요소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은 운전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운전을 완전히 포기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대체 교통수단이 잘 갖춰진 환경이 필요합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은 도보 5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야 하며 노선은 하루 10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고령자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열차는 고령자들의 이동을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주거 단지에서 병원, 마트, 문화센터로 연결되는 무료 또는 저렴한 셔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더욱 이상적입니다.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도 중요합니다. 인도는 폭이 2m 이상으로 넓고 표면은 평평하며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는 고령자를 위한 긴 신호시간 최소 30초 음성 안내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면 고령자들은 더욱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 같은 개인 이동 수단을 지원하는 충전소나 보관소가 주거 단지 내에 있다면 고령자들은 더 넓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편의성은 고령자들이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연과의 접근성은 고령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녹지 공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가벼운 신체 활동을 촉진합니다. 주거 단지 내에 산책로, 정원 또는 소규모 공원이 있다면 고령자들은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일부 고령자 주거 단지에서는 옥상 정원이나 커뮤니티 텃밭을 운영해 고령자들이 직접 채소를 기르며 취미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고령자들이 꽃을 심거나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주거 공간의 창문이나 발코니는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우울증 예방과 수면 질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도시 환경에서는 인근에 공원, 강변 또는 호수가 있어야 하며 농촌 환경에서는 숲이나 들판과의 조화가 강조됩니다. 또한 주거 단지 내에 새 모이통이나 작은 연못 같은 생태 요소를 추가하면 고령자들은 자연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과의 접근성은 고령자들이 평온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은 고령자들이 재정적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은 연금이나 저축 같은 고정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거 비용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주거 단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설계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 고효율 단열재 또는 스마트 온도 조절 시스템을 통해 전기료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주거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주거 단지는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여줍니다. 렌탈형 주거와 소유형 주거는 고령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될 수 있어야 하며 장기 계약 시 비용 상승이 제한된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일부 고령자 주거 단지에서는 렌탈 비용을 10년간 동결하는 계약을 제공해 고령자들이 재정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주거 단지 내에 저렴한 식당이나 공동 구매 프로그램이 있다면 고령자들은 생활비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은 고령자들이 재정적 불안 없이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배려는 현대 노후 주거 환경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 종교적 신념, 그리고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존중하는 환경은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주거 단지 내에 다양한 종교를 위한 예배 공간, 기독교 예배실, 불교 명상실 또는 이슬람 기도실이 있다면 고령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며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문화 축제나 명절 행사, 설날, 크리스마스 또는 지역 축제는 고령자들이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고 다른 문화를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술적 지원은 노후 주거 환경을 현대적이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스마트 홈 기술 외에도 고령자 맞춤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건강 관리와 안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심박수, 혈압 또는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스마트워치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의료진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주거 단지 내에 설치된 센서 시스템은 고령자의 이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행동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경우를 감지하고 이를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합니다. 고령자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거 단지에서 주 12회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들은 온라인 뱅킹, 소셜 미디어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일부 고령자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가족과의 연락, 온라인 쇼핑 또는 가상 커뮤니티 참여를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지원은 고령자들이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촉진하는 주거 환경은 노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고령자들은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싶어 하며 이는 그들의 삶의 목적 의식을 부여합니다. 주거 단지에서 재활용 프로그램, 친환경 소재 사용 또는 커뮤니티 텃밭 운영 같은 활동이 있다면 고령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웨덴의 일부 고령자 주거 단지에서는 폐기물 분리수거 시스템과 함께 재활용 소재로 만든 가구나 장식을 사용해 환경 의식을 고취합니다. 커뮤니티 텃밭은 고령자들이 채소나 허브를 직접 재배하며 이를 커뮤니티 식당에서 요리 재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전거 공유 시스템이나 전기차 충전소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도 고령자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며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이나 LED 조명을 사용하면 고령자들은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요소들은 고령자들이 자신의 삶이 다음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게 하며 이는 정서적 만족감으로 이어집니다. 물 자원의 효율적 사용도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령자 주거 단지에서는 빗물 저장 시스템을 도입해 정원 관계나 공용 화장실 용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근교에 위치한 고령자 커뮤니티에서는 빗물을 모아 역과한 뒤 텃밭과 공원에 사용하며 이를 통해 연간 수돗물 사용량을 30% 이상 줄였습니다. 고령자들은 빗물 저장 탱크의 관리나 역과 시스템 점검 같은 간단한 활동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며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 노력에 동참합니다. 또한 저유량 샤워기와 수도꼭지를 모든 가구에 설치해 물 사용량을 줄이고 고령자들이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물 전략 노력은 고령자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동시에 지역 사회의 자원 보존에 기여합니다. 고령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교육 프로그램도 필수적입니다. 주거 단지에서는 주 1회 환경 워크숍을 열어 재활용 방법, 에너지 전략 팁 또는 유기농 채소 재배 기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교토에 위치한 고령자 주거 단지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을 운영해 고령자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과 용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워크숍은 고령자들이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가를 초청해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또는 지속 가능한 식단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 고령자들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은 고령자들에게 지적 자극을 제공하며 환경 보호를 삶의 새로운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의 확대도 고령자 주거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전거 공유 시스템 외에도 전동 카트나 저속 전기차를 도입해 고령자들이 단지 내외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위치한 고령자 커뮤니티에서는 전동 카트를 무료로 대여해 고령자들이 마트, 병원 또는 공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카트는 태양광 충전소를 통해 운영되며 고령자들은 충전소 관리나 카트 청소 같은 간단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단지에서 운영하는 카풀 프로그램은 고령자들이 차량을 공유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이웃과 함께 이동하며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은 고령자들의 이동성을 높이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지속 가능한 식단도 고령자 주거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거 단지 내 식당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채식 위주의 메뉴를 제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역에 위치한 고령자 커뮤니티에서는 지역 농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공급받고 이를 활용한 요리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고령자들은 요리 클래스에서 지속 가능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이 만든 요리를 커뮤니티와 공유하며 사회적 교류를 즐습니다. 또한 주거단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프로그램은 남은 음식을 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기부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식단 관리와 푸드뱅크 운영은 고령자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돕고 동시에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 노력은 고령자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활동은 고령자들에게 자신의 삶이 더 큰 목적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며 이는 우울증 예방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커뮤니티 텃밭 활동에 참여한 고령자들은 그렇지 않은 고령자들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사회적 연결감이 더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는 고령자들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활용 워크숍에서 새로운 분리수거 방법을 배우거나 업사이클링 공방에서 창의적인 제작 기술을 익히는 과정은 고령자들의 두뇌 활동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고령자들이 자신의 삶이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게 하며 이는 정서적 안정과 자아 존중감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에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은 안전성, 편의성, 의료 접근성, 사회적 연결성, 교통 편의성, 자연과의 접근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문화적 다양성, 기술적 지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고령자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러한 주거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정부, 건축가, 커뮤니티 리더, 그리고 고령자 자신들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상적인 노후 주거 환경은 고령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존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